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변입니다. 오늘은 엘러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엘러간이라는 거는 요즘 화제의 물품이죠.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이라고 하죠. 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은 지금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거를 이미 삽입한 사람들에서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 엘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보도가 된 적도 있고, 집단 소송이 일어날 듯한 양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단 소송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엘러간이라는 제품 자체는 뭐 많이들 알려져 있다시피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이라고 했어요. 이 엘러간을 지금 삽입한 다음에, 엘러간을 삽입하고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고, 자진 회수를 회사 측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수술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회수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수술을 한 사람들, 이미 삽입된 보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FDA 측에서는 삽입한 사람들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약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삽입한 사람은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요. 미국의 엘러간사가 만든 이 가슴 수술에 들어가는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식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오히려 재수술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엘러간의 거친 표면 가슴 보형물 28,000명 정도가 이식을 받았는데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사이 문을 닫은 병원도 많아 수술 기록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어가지고 언제 이제 한국에 들어갈지 모르니 언제 서류도 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보건소에서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 와중에 자, 이걸 집단 소송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느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대해서 그 제조물에 하자가 있으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러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4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요. 쉽게 말해서 비록 제조물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기준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을 해버리면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엘러간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은 인체에 삽입되고 난 후에 장기적으로 보니까 역형성 대세포 유방암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조회사가 미리 이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저희가 흔히 가습기 살균제제 사건, 다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시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가습제 살균제가 이전부터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가지고 서울대병원 수의과대학이었나요? 서울대병원 수의과대학으로 기억하는데, 서울대병원 수의과대학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를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 결과서가 조작이 됐냐 안 됐냐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조작을 했다면 이전부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에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러간 이 거친 표면 유방 보온물 사건에서도 이 회사가 제조한 회사 이름이 엘러간이죠. 사실은 이 제조한 회사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게 돼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이게 함부로 집단소송 등에 뛰어드시지 말 것을 권유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재수술을 통해서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게 권유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재수술을 하는 위험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수술을 한 사람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어떤 증상이 발생하거나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자, 그러면 내가 내 몸에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삽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엘러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 받을 필요도 없고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몸에 신체의 피해는 없는 게 돼버려요. 우리 법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생명이나 신체의 재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제거가 권유되지 않는다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 관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신체나 명예에 대한 손해 등 아주 몇몇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내 몸에 뭔가 들어왔고 이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게 밝혀졌는데 내가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황당하죠. 황망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 이렇게 제한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물론 집단소송에서 포커스가 되겠죠. 하지만
너무 쉽게 소송에 뛰어들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절대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피해가 있다, 정신적 피해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정신적 피해가 있죠. 없을 리가 있나요?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게 암을 일으킨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서 실제 배상을 받을 때까지는 난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이 화재의 의료 사건을 논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언론에서 이걸 너무 쉽게 다뤄요. 네, 일부 성형외과들은 재수술 이벤트를 벌이며 한몫 잡기에 나섰습니다. 언론의 가장 큰 태도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재수술 이벤트로 한몫 잡기에 나섰다. 사실은 병원도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보형물이나 의료기구, 약물 이게 안전할지 안전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국가에서 사용을 승인을 했고 의료기기로서 허락을 받았다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기보다 1차적으로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재수술 이벤트로 한몫 잡기를 한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는 정말 어떤 식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형물의 피막 제거, 재수술까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번 달 한정 이벤트가로 얼마. 이벤트라는 단어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공황장애가 올 지경이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안전하다며 시술을 권유했던 일부 병원들이 피해자들을 또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확인을 해준 거는 의사들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에요. 사람들에게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 국가기관이라고요. 근데 왜 마치 무슨 의사들이 안전하다, 이거 해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오보나 좀 똑바로 보지. 이 보형물로 인해서 수십억 원씩 벌었던 병원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빼내는 걸로 이렇게 픽스를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미안해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도의적인 미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의사들, 마음 편한 의사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의적인 미안함이야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수십억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네들이? 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로 당신네들이 수십억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사자야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누가 나한테 가해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가해를 했는지, 국가가 잘못한 건지, 엘러간 회사가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죠. 피해자는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론은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죠. 마치 의사들이 무슨 수술해가지고 몇십억씩 돈 벌고,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이벤트를 무슨 돈을 2중, 3중으로 번다는 식의 이런 기사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당신네들 기사나 똑바로 써요. 수십억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기자 당신이 확인해봤냐고. 무슨 수십억을 벌었는데 또 다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JTBC 강현석입니다.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런 식으로 찢어놓게 되면 돈 버는 건 저예요. 돈 버는 건 저 같은 사람이 법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거는 의사 환자예요. 정말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벤트라는 표현이 어감상 안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과연 이렇게 8시 메인 뉴스에다가
띄워서 두들겨 패야 될 만큼 큰 잘못인지, 정말로 재수술을 함으로써 의사들이 2중 3중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건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FDA나 KFDA 입장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유인 유도해서 재수술을 받게끔 한다면 저는 그거는 지탄의 대상이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벤트라는 표현을 쓴 게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현혹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봐요. 하지만 대부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넣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정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적은 가능성이죠.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거 여부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수술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더 싼 수술비에 노출이 되는 거, 이 부분이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고 실제로 알 수도 없었던 의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제가 엘러간 사장이면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지화하자 하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가해를 분산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도의적 책임은 의사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실질적 법적 책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돼요. 그러면 제2, 제3의 가습기 피해자 사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엘러간이 뭐가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엘러간이 정말 문제다, 이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집단소송하고 있다라고 하려면 자기네들이 찾았어야 돼요.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만들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단지 몇 명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거는 하자가 있는 물품이니까 이거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됩니다, 마치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듯한, 그리고 나서 의사들이 마치 2중 3중의 이익을 취하는 다 이딴 기사를 쓰고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흥분을 했는데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사용했다면 일단은 수술한 병원과 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죠.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정이 됐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의심할 경우라면 제거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거 수술을 하게 됐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범위가 명백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심리적인 문제 이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찰 정도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소송이라든지 의료소송을 하시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또 제조물의 하자가 입증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입증이 된 건 맞았지만 이 입증에서 제조물 체계법상 면책사유가에 해당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미국 FDA에서도 최근에서야 한 거니까 생산회사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집단 소송을 하시건 개인 소송을 하시건 소송에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변희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